소록도 가는 길 35회. 저녁을 먹고 아기를 재우고 나서 그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시간이었다. 두어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경찰이 그들의 집을 방문한다. 혹시 여기서 아기를 낳은 산모가 어제 집을 나갔습니까? 예. 네, 어제 이른 아침이었지요. 이미 산모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던 경찰이다. 저희와 함께 가보시지요. 오후 늦어서 신고가 들어와 산에 올라가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왔습니다. 행여 이 집에서 나간 산모가 확실한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시신이라니요? 그것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욱은 너무 놀라서 얼굴이 질려버린다. 순영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기만 한다. 지금 자세한 것은 부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일단 산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시신을 확인해 주시고 신원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은 이미 이 사건으로 뒤집혀진다. 그 여인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이미 하루 이상을 공판장 앞에서 지새운 배부른 여자라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김지욱의 집에서 돌봐주면서 아기를 출산한 일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옆집 아주머니는 함께 따라 나선다. 당신 손으로 직접 아기를 받아준 여자였기에 모른 척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지욱과 순영을 따라 경찰서로 간다. 그들은 모두 산모의 얼굴을 확인한다. 순영은 산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대로 쓰러져 버린다. 너무나 참혹한 모습이다. 일부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지 뼈가 여기저기 부러져 성한 곳이 없고 얼굴도 두개골이 파괴되어 흉한 모습이다. 시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까? 예. 일주일을 넘게 있으면서도 묻는 말에도 일체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름조차 말을 하지 않아 우리는 벙어리인가 하고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세상을 오래 산 경험으로 인해 말도 잘 해나간다. 지욱과 순영은 덜덜 떨려오는 몸을 진정하기에 경찰들이 하는 말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다. 경찰들은 여러 각도에서 조사를 해보지만 그 여인을 살해할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다는 것만을 확인할 뿐이다. 아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고아원으로 보내시겠습니까? 경찰들의 말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불쌍한 얼라를 어떻게 고아원으로 보내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키우게 해주시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키우겠습니다. 순영은 고아원이라는 말을 듣고 앞으로 나선다. 그 어린 핏덩이를 어떻게 고아원으로 보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들로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핏덩이들 고아원으로 보낸다 해도 실상은 살아남을 아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불쌍하게 태어난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신다면 감사할 일이지요. 그들은 그렇게 새벽녘이 되어서야 경찰서를 나선다. 그러나 그 사건은 한동안 수사가 진행이 된다. 김지욱과 순영에 대한 혐의를 완전하게 벗어버리지 못한 경찰은 은밀하게 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허나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들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시신에 대한 신원 파악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나병 환자들의 마을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시켜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그들 나름대로 편견을 버릴 수 없는 일이었기에 시신은 그대로 무연고자 처리를 해버리고 만다. 우리가 장사라도 치루어 주었으면 좋으련만 순영은 못내 무연고자 처리를 하게 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으나 그것은 자신들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산모의 일로 인해 마을은 한동안 술렁거린다. 며칠 동안 그 일로 인해 지욱과 순영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계란을 선별하는 작업이 밀려서 지욱과 순영은 잠시도 일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게 된다. 작업을 하면서도 순영은 시간을 보며 아이의 우유를 먹이곤 한다. 아기는 다행히 먹고 자고 하면서 우는 일도 적다. 이제 아기는 정말 우리 아들이 되었으니 이름도 지어주고 호적에도 출생신고를 해야겠지. 그러고 보니 아직도 이름이 없네요.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야 할지 생각해 둔 것이 있는가요? 생각해 봐야지. 이름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지금부터 좋은 이름을 지어봐야겠지. 두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아기 이름에 대해서 고심을 한다. 부르기 쉽고 천박하지 않은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두 사람의 생각이다. 지욱과 순영은 며칠을 고심하면서 많은 이름들을 떠올려 본다. 지욱은 자신이 태어난 가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온 것이다. 자신의 가문에 어떤 돌림자가 내려가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다. 그런 자신이 아이에게 자신의 가문에 대한 돌림자를 생각할 수가 없다. 보소. 종현이가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소. 순영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름을 지어놓은 것 중에서 종현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려보며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말을 한다. 그럴까? 김종현. 우리 아들 이름을 종현이로 할까? 야, 이제 당신도 종현이 아부지고 내는 종현이 어무이가 되는 기요. 종현 엄마. 지욱은 순영을 바라보며 그렇게 불러본다. 야, 종현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음을 짓는다. 비록 아기 엄마의 죽음에는 마음이 아픈 일이었지만 이렇게 자신들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고 떠난 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 든다. 아기는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란다. 하루가 다르게 커나가는 아기를 보면서 지욱과 순영은 행복감에 젖어든다. 이제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뿌듯함이 두 사람의 마음을 만족과 행복을 가득 안겨주는 것이다. 순영은 이제 아들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는다. 아기는 너무나 잘생겼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남자아이가 희고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쌍꺼풀이 또렷한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어 보는 사람들마다 한 번씩 만져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지욱은 아기가 커 나갈수록 순영의 일감이 늘어나는 것을 본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갈아입혀야 하는 아기의 옷과 기저귀들, 우유병과 이부자리 등이 아내의 손길을 분주하게 한다는 것을 보면서 세탁기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손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것임을 생각한다. 남들처럼 직접 나가서 고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공판장에 구비해 놓은 가전제품들의 팜플릿을 보고 선정을 하면 구입해주는 것이다. 순영은 세탁기를 보면서 눈물이 글썽인다. 종현 아버지, 당신은 무엇 하나라도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고 위에 이렇게 내만 좋은 것을 해주는 기요? 허허, 이 사람아, 이 정도를 가지고 뭘 그렇게 감격하고 그래? 이제 우리도 고생을 덜 하면서 살아갈 정도는 되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감격하면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해줄 수 있나? 내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위에 있을 기라요? 참말로 당신이 얼마나 내를 사랑해주고 있는가를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 손으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혼자서 하지 말고 이제는 나도 시간을 내어 세탁기도 돌리고 집안 청소도 틈틈이 거들어줄게. 순영은 이제 점차 고향에 대해서 부모 형제에 대한 그리움에서 벗어난다. 지욱의 지극한 사랑과 아들을 키우는 순영의 모습에서는 밝고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이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두 부부는 더욱 열심히 일 속에 묻히며 종현이가 자라나는 모습에서 그 모든 힘겨움을 잊는다. 한편 동욱은 점차 가게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영숙의 부지런함과 활발한 활동은 동네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숙은 동네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며 하나씩 단골들을 확보해 나간다. 집과 함께 있는 가게여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집안 살림과 아이들 키우는 일과 가게의 일을 해나가는 영숙이다. 주로 낮에는 쌀 배달을 하고 저녁이면 연탄 배달을 해나가는 부부였다. 다행히 동욱은 차를 가지고 있어 연탄 배달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영숙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시간이 나기만 하면 이웃의 힘든 일들을 도와주면서 이웃, 주민들과 친교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영숙의 억척스러움은 도움을 받은 이웃들이 매우 좋아하면서 활달한 영숙의 성품 또한 사람들을 사귀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영숙은 장사에 타고난 소질이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잘 해낸다. 사람이 좋은 영숙의 성품은 모든 사람들이 따르며 모이곤 한다. 매달 수익이 늘어가는 재미로 힘든 줄을 모르며 열심히 장사를 해 나간다. 연탄 배달이라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문이 들어오기만 하면 지체하지 않고 배달을 나간다. 동욱의 부지런함과 영숙의 그런 성품들은 두 부부에게 그런 장사가 매우 잘 어울리고 천성적인 것만 같아 보인다. 영숙은 연탄 배달을 하면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일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다. 이제 서울 생활은 그들에게 많이 익숙해지고 많은 것을 배워나가는 자세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 부부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움이었다. 큰아들 상우를 비롯해 세 아이가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직 젊은 부부는 벌써 세 아이의 학부형이다. 아이들을 모두 학교에 보내고 나니 오히려 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장사에만 전념을 할 수 있어 영숙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된다. 서울 아이들처럼 상우와 상의 상민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원으로 간다. 막내인 상민이는 곁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있지만 상우와 상이는 공부를 위해 속셈 학원과 영어 학원을 보내고 있어 저녁 때나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이다.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고 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시간쯤이면 그들은 다시 연탄 배달을 하러 집을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 일은 없다. 각자 자신들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고 잠을 자는 아이들이다. 두 부부는 자정까지 그렇게 연탄 배달을 다니면서도 서로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이 되어준다. 이마엔 시커먼 땀이 줄줄 흘러내리곤 하지만 서로 땀을 닦아주면서 어깨를 토닥여주며 기운을 북돋아주곤 한다. 순미는 그런 오빠 부부의 모습에 진한 부부애를 느끼면서 영숙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진다. 올케 언니의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대범하면서도 깊은 정이 많은 언니로 인해 오빠와 조카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순미로서는 너무나 고맙고 든든해진다. 순미는 가끔 시간을 내어 오빠의 집을 들려본다. 늦은 저녁이면 아이들만이 있는 집이다. 아이들은 순미가 오면 뛸 듯이 기뻐하며 그동안 힘들고 어렵던 공부를 하면서 순미와의 시간을 보내곤 한다. 순미는 지난 봄에 정교수로 발령을 받았다. 그동안 부교수로서의 재임을 5년이나 해왔던 순미로서는 오랜 기다림이었기에 큰 기쁨이었다. 동욱과 영숙 역시 함께 기뻐하며 축하를 해주었고 자신들의 일처럼 그렇게 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순미는 피자를 사가지고 오빠네 집으로 간다. 가끔 아이들에게 피자나 돈가스 같은 음식을 사주는 것 역시 순미의 즐거움이고 행복이었다.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귀여운 조카들이다. 서울 아이들처럼 영악하거나 재능이 뛰어나지는 않는다 해도 순미로서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랑하는 조카들이다. 고모. 세 아이가 동시에 반가움을 나타낸다. 저녁들은 먹었니? 네. 뭐 하고 있었어? 고모하고 피자 먹자. 우와. 안 그래도 피자가 먹고 싶었는데. 상우의 말에 모두 동감을 표시한다. 아이들은 환한 표정을 지으며 순미 곁으로 몰려든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